안녕하세요. 불만창 기자들입니다. 자, 스쿼드 분석 5번째 팀입니다. 지난 시즌 5위에 오른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인천 지난 시즌 창단 첫 아침에 나섰잖아요. 네. 그때 막 신진호, 제르소 막 폭풍 영입했던 거 기억나는데 그때 되게 바빴거든요. 올겨울은 어땠는지 좀 얘기가 기억이 잘 안 나는 거 보니까 잠잠했던 것 같은데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앤아웃부터 보겠습니다. 임대 복귀생과 신인 자원들을 빼면 영입한 선수는 단 3명. 네, 약점인 포지션에만 공을 들였는데요. 골키퍼 이범수, 성윤수가 들어왔고 인천 역사상 최고의 센터백으로 불린 요니치가 복귀를 했습니다. 요니치. 네, 김성민, 송시우, 이종욱, 지원학이 임대 복귀를 했고 나간 선수는 제법 많습니다. 일단 에르난데스가 전북으로 갔고 1, 2번 골키퍼인 김동헌과 이태희가 군복무를 위해서 떠났습니다. 여기에 김대중, 이동수, 김준범, 박현빈, 이준석, 강윤구가 나갔고요. 일단 숫자를 보면 알겠지만 더하기보다는 빼기에 주력한 겨울이었습니다. 네, 골키퍼부터 볼까요? 네, 일단 이범수와 성윤수가 들어왔고 김동헌과 이태희가 나가면서 이범수, 민성준, 김유성, 성윤수로 골키퍼가 구성이 됩니다. 가장 큰 변화가 생긴 포지션입니다. 인천이 자랑하던 넘버 1, 2 골키퍼가 나란히 팀을 떠났거든요. 그 공백을 이범수가 메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선수의 군입대 시기를 조율하고 인천이 뒤도 안 돌아보고 접촉한 게 바로 이범수입니다. 사실 요새 좋은 골키퍼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몸값이나 뭐 실력 면에서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카드를 구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범수가 K리그 1에서도 검증이 된 선수인 만큼 인천은 김동원, 이태희의 이탈에도 골문에 대해서는 큰 고민이 없을 전망입니다. 여기에 지난 시즌 넘버 3로 활약했던 민성준의 입지가 좀 더 커질 것 같아요. 항저우 아시안 게임 멤버였잖아요. 여기 또 가진 게 많은 선수라는 평이었는데 인천의 골키퍼가 워낙 앞쪽이 탄탄해서 많은 기회를 못 잡았는데 올해는 출전 시간이 더 늘어날 전망이고요. 새롭게 영입한 성윤수가 넘버 3가 될 공산이 큽니다. 사실 우려가 많았던 포지션이지만 뜯어보면 괜찮은 게 올 수 있는 골키퍼, 인천의 골키퍼진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센터백 보겠습니다. 요니치가 들어왔고 김대중이 나가면서 요니치, 델브리지, 김동민, 오반석, 김현수, 권한진, 임형진, 김건희 이거 다 데리고 가나요? 좋은 선수 많네요. 그렇죠. 예. 수비진 역시 요니치를 중심으로 봐야겠습니다. 김대중의 사실상 전력에서 큰 보탬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니치의 가사가 온전한 플러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인천이 주축 수비수들의 노세화가 눈에 띄면서 불안 요소가 좀 있었잖아요. 요니치가 들어오면서 수비 쪽의 불안감을 덜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전성기 기량이라는 기준이겠지만 평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적응도 필요 없는 선수고요. 요니치 일단 초반 부상으로 이탈하는 델브리지의 공백을 메우고 동시에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인천 수비의 중심을 잡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요니치의 장점이 하나 더 있는데 뭐냐? 인천이 사실 포백 카드를 하고 싶어도 여러 여건 때문에 좀 못했었거든요. 요니치가 포백에서 훨씬 더 위력적인 선수라는 점에서 포백 전환도 올 시즌 가능하게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동민, 김현수가 건재한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반석, 권한진의 노세화가 좀 두드러지고 있거든요. 지난 시즌 가능성을 보였던 이명진, 김건희가 성장한다면 인천의 수비진은 만 기자가 얘기한 대로 엄청난 뎁스를 갖게 됩니다. 일단 요니치의 가세가 좀 커 보입니다. 네, 윙백 보겠습니다. 김성민, 최승구가 들어왔고요. 강윤과가 나가면서 최우진, 김준엽, 정동윤, 민경현, 홍시후, 김성민, 최승구로 구성이 됐는데 창 기자가 최우진을 얼마나 좋아하냐면 최우진을 가장 앞에 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인천의 윙백의 키는 역시 지난 시즌 신데렐라 최우진과 홍시우가 지고 있겠죠. 표면적으로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강윤구가 떠나고 김성민이 가세하면서 사실상 전력은 그대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김성민 선수 김포에서 잘했거든요. 네. 결국 최우진과 홍시우가 얼마나 성장하느냐가 포인트입니다. 인천도 올겨울 윙백 운용을 여기에 초점을 맞췄는데 일단 여러 상황을 대비해서 기존 자원들을 그대로 잡았어요. 김성민, 정동윤, 민경현한테 오퍼가 상당히 많았는데 모두 다 거절을 했습니다. 인천의 윙백의 경기력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됐던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다 공을 들였는데 일단 숫자는 괜찮습니다. 좌우에 3명씩 괜찮은 자원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한 시즌은 온전히 끌고 갈 확실한 자원이 누구냐? 이건 약간 좀 변수가 있는데 어쨌든 최우진, 홍시우의 성장이 그 답이 될 공산입니다. 지난 시즌 후반기 플레이보다 더 좋다면
인천은 지난 시즌보다 훨씬 좋은 윙백진을 갖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얘기를 하는 것만 봐도 인천이 왜 크게 안 움직였는지가 좀 알게 됐는데요. 중앙 미드필더도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가람, 백민규, 강도욱이 들어왔고 이동수, 김준범, 박현빈이 나가면서 이명주, 문지환, 김도혁, 신진호, 은포쿠, 박진홍, 김현서, 김세훈, 이가람, 백민규, 강도욱으로 구성되겠습니다. 숫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천 핵심 포지션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업으로 쏠쏠하게 해줄 수 있는 이동수, 김준범, 박현빈까지 3명이나 빠져나갔지만 여전히 뎁스 측면에서 좋습니다. 그 정도로 탄탄한데요. 인천이 올 시즌 투미드를 쓸지 쓰리미드를 쓸지가 관건이긴 하지만 양과질에서 여전히 경쟁력을 자랑합니다. 이명주, 문지환, 김도혁, 신진호, 은포쿠 이름값만 봐도 그렇습니다. 네. 저는 키는 신진호라고 봐요. 예. 지난 시즌 사실 많은 기대 속에 영입됐는데 좀 아쉬웠잖아요. 만약에 신진호가 포항 시절의 기량을 회복할 경우에 인천은 영입 이상 의 효과를 얻게 되고요.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쓸 수 있는 선수가 의외로 좀 제한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신진호가 6번도 할 수 있는 선수잖아요. 그냥 전문 수미가 지금 사실 문지환밖에 없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인천 입장에서는 부활이 더욱더 중요해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윙어 보겠습니다. 지현학, 송시우, 이종욱, 김훈이 들어왔고요. 에르난데스와 이준석 선수가 나가면서 제르소, 김보섭, 박승호, 지현학, 송시우, 김민석, 이종욱, 김훈이 윙어로 나서게 됩니다. 확실히 에르난데스의 이탈이 조금 커 보입니다. 에르난데스가 좌우는 물론 최전방까지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공격 전반에 걸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잖아요. 네. 공백이 좀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 조성환 감독은 요니치보다는 공격수 영입을 좀 원했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임대생들이 복귀하면서 전체적인 뎁스는 늘었습니다. 지현학, 송시우는 역시 마무리나 스킬 면에서는 조금 밀리긴 하지만 에르난데스와는 다른 형태로 그러니까 두 선수가 상당히 많이 뛰고 압박 잘하는 선수들이잖아요. 빠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성환 감독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좀 늘어날 것 같고요. 제르소, 김보섭이 주전으로 유력해 보이는 상황에서 김보섭이 현재 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박승호가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박승호 22세 또 자원도 되니까요. 네. 상황에 따라서 홍시우 선수가 이 자리로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요. 결국 인천은 에르난데스의 공백을 얼마나 메워주느냐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좀 부진했던 김보섭의 부활도 중요해 보이고요. 네, 스트라이커 보겠습니다. 인 없고요. 아웃 없습니다. 무고사 중심에 천성훈, 하동선이 뒤를 바치게 됩니다. 인천의 최전방 역시 무고사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가운데서 무고사 힘을 덜어줄 수 있는 에르난데스까지 보낸 거는 역시 무고사의 절대적인 힘을 믿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난 시즌 후반기에 들어와서 기대 이상의 모습을 또 무고사 선수가 보였거든요. 올 겨울부터 온전하게 준비를 한 무고사는 뭐 수목골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선수잖아요. 어쨌든 조성 감독이 뭐 원톱을 쓰든 투톱을 쓰든 쓰리톱을 쓰든 모든 축을 무고사로 할 계획입니다. 무고사의 백업은 천성훈. 지난 시즌 아우크스부르크에서 돌아와서 왜 자신이 독일에 진출할 만한 재능이었는지 스스로 좀 보여줬잖아요. 백업 이상의 플레이를 해줄 수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여전히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김보섭이 제로톱 형태로 전방에 설 수도 있고 제르소가 또 이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인천의 전방 올해도 무고사. 네. 야, 무고사와 요니치가 전방과 후방을 지키는 인천이라니. 둘 다 낭만이라는 점에서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인천은 팬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좀 보여지네요. 22세 자원 보겠습니다. 최우진, 박승호, 김민석, 김건희, 최승구, 이가람, 백민규, 김훈, 김현서, 하동선, 박진흥, 김세훈 선수가 구성이 됐습니다. 인천의 22세는 역시 최우진, 박승호, 김민석, 김건희 이 4명이 기회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중에서 최우진과 박승호가 주전급으로 나설 수가 있어요. 지난 시즌 인천 유치원 핵심이었던 이들이 얼마나 좋은 모습 보일지에 따라서 22세 자원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지난 시즌 보여준 것을 생각해 보면 기대가 더 큰 게 팩트입니다. 인천의 22세는 큰 고민이 없어 보입니다. 네. Let's go. 자, 인천 스쿼드 분석해봤습니다. 지난 시즌과 비교해 큰 변화는 없어요. 골키퍼진이 눈에 띄는 변화가 있긴 했지만 빠른 움직임을 통해서 공백차를 메웠고요. 요니치의 가세로 수비진 역시 불안감을 지울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핵심 자원들의 나이가 많기는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또 요소요소의 젊은 자원들의 능력이 괜찮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인천은 올 시즌 세대교체 교두보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 같이 보이는 게 올 시즌 끝으로 계약이 만료되는 베테랑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올해 잘 넘기면 다음 시즌 새 출발을 위한 승부수를 띄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가 좀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 1년을 보내기에는 당초 영입이 없어 우려했던 것보다는 양과질에서 괜찮거든요.
그런 게 인천의 현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스쿼드 분석을 하면서 창기자도 마찬가지로 이 순위가 머릿속에서 자꾸 그려지거든요. 네, 그래서 인천은 지금 창기자 얘기 듣고 순위가 살짝 올라갈 것 같아요. 네,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요. 네, 척추가 특히 괜찮기 때문에. 저도 분석하면서 네.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팀도 저희가 분석을 하겠지만 반드시 영입이 많다고 해서 팀이 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인천과 이때 나중에 얘기할 대구를 보면서 그런 거 많이 느꼈는데 인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인천 스쿼드 분석 마무리했습니다. 저희는 다른 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